사건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오후가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날 한 선비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평범한 행색이었습니다. 급할 것도 숨길 것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책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긋했습니다. 그는 배나무 그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깍!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 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검은 날개가 햇빛에 반짝이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잘 익은 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배는 흙길 위에 조용히 굴렀고 선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아간 까마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고개를 들었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이 손을 멈췄고 지게를 진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배가 아니라 선비에게 꽂혔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르고 배가 떨어지고 그 아래에 서 있던 사람. 이 세 장면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배를 훔치려다 들킨 게 아닐까?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금방 옆 사람에게 전해졌고 또 그 옆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선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고 나무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배를 한 번 더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나무 아래 누가 있었대? 까마귀가 날아가니까 배가 떨어졌다던데? 그 사람이 뭔가 했을 거야. 배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누가 그 아래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작거리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선비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나무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필 당신이 그 아래 있었소? 까마귀가 날아간 건 당신이 놀라게 해서 아니요? 배가 떨어진 건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우연이 어디 있소? 까마귀가 날아오른 건 우연이었습니다. 배가 떨어진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우연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원했고 우연보다는 인과관계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선비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포졸 2명이 그의 팔을 잡았고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선비는 억울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 관리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 하나 떨어진 일로 무슨 큰일이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겹치자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배나무 아래 서 있었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더니 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했을 겁니다. 관리는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가 떨어진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우연히 겹친 두 일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관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실제로 배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고는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선비는 관할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을 뿐이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하는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큰 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선비는 한동안 그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장터에 가면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누명을 쓴 선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르자 배가 떨어졌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엮여버린 순간,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모든 게 그 사람의 탓이 되어버린 순간, 그래서 남은 말이 오비락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우연히 오해로 변할 때, 상황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이 말을 떠올립니다. 잘못은 없어도 상황은 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두 일이 우연히 겹쳤을 뿐인데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진실보다 의심이 먼저 움직이고 사실보다 이야기가 더 빠르게 퍼질 때 우리는 이 말을 떠올립니다. 오비락, 배나무 아래 선비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함부로 의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